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입니다. 7월 21일 수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받고 상승 출발한 우리 시장은 지금은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미국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 상승했지만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 때문인지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양대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를 방어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살펴보니까요. 모두 약보 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42%가 빠지면서 3,219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은 0.25%의 약세를 보이면서 1,040선에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모두 하락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언택트 관련된 두 종목의 하락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2.39%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4.61% 더 큰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두 종목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51%의 내림세를, 또 SK하이닉스는 1.69%의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혼조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는 그래도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와 현대차 역시도 강보합세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의 분위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게임즈 대단히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5.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총 2위 자리를 오늘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88,600원의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시총 3위에 위치한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0.56%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펄어비스는 7%대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혼조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도 SK머티리얼즈는 6%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7%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42만 7,400원에 거래를 맞춰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5%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89,6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장 인기 검색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여러분 안녕! 스톡피아의 주식 요정입니다. 오늘이 중복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복더위가 이름값을 하듯 극심한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기온이 오르는 속도가 심상치 않더니요. 오늘은 지난 10년 동안의 중복 가운데 가장 더운 중복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올여름 최고 기온도 경신한다고 합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이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참 큰데요.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 키워드 꼭 잊지 마시고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차량에 홀로 어린이를 두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분간 더위를 식혀줄 소나기 소식도 없다고 하고요. 휴일까지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에 이렇게 더웠던 찜통 더위는요, 고스란히 또 열대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밤낮 없는 더위에 지치기 쉬운 만큼 적절한 휴식과 제철 과일, 음식으로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핫한 종목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들 함께 볼게요. 먼저 1위는요, 카카오입니다. 2위는 삼성전자고요. 3위는 진원생명과학, 4위는 이노대, 5위는 네이처셀이고요. 6위는 넥스트사이언스, 7위는 두산인프라코어, 8위는 카카오게임즈, 9위는 HMM,
마지막 10위는 두산중공업까지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0가지 다양한 키워드들이 이름을 올려줬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핫한 종목 그리고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이노뎁입니다. 이노뎁이 오늘 갑자기 급등했는데요. 이런 급등은 지난 19일 플랫폼 기업 맥스트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인 6,700대 1을 돌파한 여파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이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 이노뎁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관련 마이크로소프트향 매출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숨겨진 수혜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노뎁에 따르면 이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혼합현실 기반 웨어러블 기기인 홀로렌즈에서 협력하고 있는데요. 홀로렌즈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달리 현실 화면에 실제 개체에 스캔된 3D 이미지를 출력하고 이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혼합현실을 내세우고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기술로 평가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홀로렌즈라는 건요,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으로 헤드셋을 사용할 때는 어떤 기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홀로렌즈는 이 자체에서 윈도우 PC 기능을 완전히 내재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그렇다면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기계회사이기도 하죠. 두산인프라코어가 주식 분할 작업을 완료하고 거래가 재개된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거래가 쭉 중단돼 오다가 재상장하면서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두산그룹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타워 등을 매각했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인적 분할해서 영업부문이 지난 2월 현대중공업그룹으로 인수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자회사인 두산밥켓이 두산중공업으로 합병되면서 주식 분할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인적 분할과 분할 합병 등에 대해서 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신용 위험 감소, 또 신규 대주주 확보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경영의 효율성 및 시너지 강화 등을 도모해서 궁극적으로는 주주 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8월 가석방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현장으로 돌아올 경우 대만 TSMC와 미국 인텔 등 경쟁자들에 뒤처져 있던 삼성의 투자 시계가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 20일 오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를 방문한 송 대표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가석방 요건인 3분의 2인 형기를 마치거나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치면 가석방 요건이 된다면서 이 부회장도 8월이면 60%를 마치는데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은요, 정부가 연 5회 실시하는 특별 가석방이 이뤄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집권여당 대표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시기를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총수 부재 리스크가 커지면서 현재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은 사실상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1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의 유동자산은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긴 했지만 이 부회장 수감 이후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와 인수합병 관련 대형 투자 검토는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청와대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형 투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함께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저희 스톡피아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여러분 안녕! 네, 오늘 장 인기 검색어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들을 조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사 리스크가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오늘 최재형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관련한 종목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오픈베이스의 종가 상황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급등 양상을 펼쳐줬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윗꼬리를 단 양봉을 형성을 했습니다. 11.69% 강세를 보여줬고요. 주가는 7,5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최근 지지율이 마의 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5.6%의 지지율로 4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 처음으로 글을 썼는데요. 생전 처음으로 SNS 계정을 열었다면서 낯설고 어색한데 어젯밤 아들에게 속성으로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어색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서 보신 오픈베이스는 상승률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오픈베이스의 경우에는 정진섭 회장이 최 전 원장과 동갑내기에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의 거래 상위 4번째 종목에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진양제약 역시도 오늘 움직였는데요. 장중에는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단 음봉을 결국에는 형성을 했습니다. 결국엔 보합 마감한 모습이 관찰됐는데요. 종가는 8,250원, 전일 종가와 동일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진양제약 역시도 최윤환 회장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이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금속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9%의 급등 양상을 펼쳐줬는데요. 역시나 윗꼬리를 조금 짧게 난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2,49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영화금속의 경우에는 최 전 원장의 고향인 경남 진해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종목으로 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미국 시장은 강했지만 우리 시장은 그 훈풍을 받지 못한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정강 후역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우리 양대 시장은 힘을 내지 못하면서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감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2%가 빠졌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보다 하락률을 조금 더해간 모습이었는데요. 3,215.9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을까요? 차트를 통해서 우리 코스피 시장의 하루 동안의 일상을 좀 살펴보니까요. 지금 쭉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하향 곡선을 그려냈는데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동일하게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특히나 언택트 관련된 두 종목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이버는 2%대 하락률을 또 카카오는 4%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6위부터 10위 종목은 혼조 양상을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보여줬는데 마감 때도 지금 엇갈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삼성 SDI와 현대차만 지금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켰고요. LG화학과 셀트리온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어제는 상승했던 셀트리온 오늘은 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1%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26만 7,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업종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섬유의복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1.23%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유통업과 철강 및 금속 업종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운수 장비와 보험 업종도 전거래보다 힘을 내주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업이 2% 넘게 빠졌고요. 통신업과 의약품,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업도 1% 넘게 빠졌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그래프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개인 투자자가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261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2,725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7천억 원이 넘게 담아냈습니다.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어제는 매수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4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0.15%가 빠지면서 1042.03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의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도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하향 곡선을 그려낸 코스닥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켜진 불은 동일합니다. 카카오게임즈와 에코프로비엠은 빨간불을 켜줬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5% 넘게 올라줬습니다. 88,4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41%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켜진 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6위부터 10위 종목도 엇갈린 양상이 펼쳐진 가운데 지금 SK머티리얼즈는 그래도 많이 올라줬습니다. 6.85%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호재성 이슈가 여전히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알테오젠도 5%대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HLB도 1% 넘게 올라줬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했는지 상승한 업종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의 상승한 업종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락문화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0.89%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기타 서비스와 정보기기, 반도체, 섬유의류 업종은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3% 가까이 빠졌고요. 비금속과 통신 장비, 인터넷 업종은 1% 넘게 빠졌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업종도 0.89%의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그래프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동일한 수급 양상이 관찰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00억 원이 넘게 덜어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2,158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는 매수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0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강후약의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내일은 우리 시장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